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중공 언론의 헤드라인 뉴스에 따르면 로창 구의저우성 부성장은 14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2023년 말까지 구의저우의 연간 1인당 순이익이 1만 위안, 한화약 190만원 미만인 인구가 기본적으로 동적 제로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X플랫폼 네티즌 시야 명야는 구의저우 사람들은 나와서 연간 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인구가 아직 남아있는지 없는지 말해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빈곤층, 동적 제로는 무슨 뜻입니까? 설마 한 곳에 빈곤층 서류만 모아놓고 불태워버린 건 아니겠죠? 이 네티즌은 로창 구의저우성 부성장의 연설 영상도 첨부했는데 로창은 贵州打赢脱贫攻坚战以后，坚持把不发生规模性返贫作为底线，对脱贫人口进行监测和帮扶，实施居民征收3年行动。到去年底，连人均纯收入低于万元的人口已经基本实现动态清零。 로창은 또한 요즘 구의저우 농촌 지역의 전망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며 농민들의 일상생활도 좋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인 하늘을 등에 지고 땅을 일구는 예전의 고생스러운 모습은 더 이상 없다. 슈퍼마을과 BA 마을은 구의저우 농민의 새로운 삶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요즘 농촌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도시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구의저우 사람들은 이미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의저우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네티즌들은 허허 이거 누가 헛소리를 하는 거야? 구의저우의 깊은 산에 가보면 뻔뻔한 거짓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구의저우 성에는 아직도 나이든 농민과 일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연소득이 10,000 위안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로창이 구의저우 성의 빈곤 퇴치를 동적 제로라는 말로 표현해 네티즌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불만의 원인은 동적 제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공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정책으로 대규모 인도적 재난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정책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한 웨이브 네티즌은 서류상으로 빈곤층을 없애면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로창의 말에 네티즌들은 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까요? 이는 시진핑 중공 당수가 2015년 중대한 정치적 과업으로 정한 탈빈곤 퇴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2021년 2월 25일 시진핑은 전국 빈곤 퇴치 캠페인에서 전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현행 기준 아래 9,899만 명의 농촌 빈곤 인구가 모두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중국 인민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2020년 말 중국의 주요 빈곤성인 구의저우 성 전체가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정말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까요? 시진핑이 중국인들의 전면적인 빈곤 퇴치를 선언하기 반년 전인 2020년 5월 리커창 전 총리는 6억 명의 중국인 월 소득이 1,000 위안, 한화약 19만 360원을 밑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有6亿人每个月的收入也就是1000元 1000元在一个中等城市可能租房都困难。 로창은 구의저우 인민들이 지난해 말 1인당 평균 소득 1만 위안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4월 24일 리창 중공 총리가 구의저우 빈곤 조사를 끝내고 한 말은 대규모 빈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단호히 지켜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구의저우의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구의저우성은 2020년 말 빈곤 퇴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초 구의저우 성의 가난한 대학생 우하이엔의 비참한 처지로 인해 외부 세계의 관심은 여전히 구의저우에 집중됐습니다. 2020년 초 키가 작고 여윈 구의저우 여대생 우하이엔은 24살로 부모님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2014년 세상을 떠난 뒤 정신병을 앓고 있는 남동생과 매달 300위안, 한화약 57,108원의 빈곤층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5년간 밥에 고추만 먹어 영양실조로 눈썹과 머리카락이 빠졌고 23살 때는 키가 135cm, 몸무게가 43kg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그녀는 심장 판막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중국 청년 자선재단 9958 플랫폼은 우화옌의 이름으로 100만 위안, 한화약 1억 9,036만 원을 모금했고 그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우화옌은 사망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병원에 2만 위안, 한화약 380만 7,200원을 병원비로 송금하고 6만 위안, 한화약 1,139만 4,600원은 플랫폼 사용 수수료라고 공지했습니다. 남은 돈은 왜 우화옌에게 전달되지 않았는지 묻자 자선단체는 우화옌의 수술 및 회복 단계를 기다렸다가 이 돈을 사용하려고 했다. 의사가 우화옌이 체중 60kg이 되어야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화옌은 60kg이 되지도 못하고 사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미시사평론가 탕징위안은 신당인과의 인터뷰에서 以前本来可以用来谋求更好的治疗，解决他的营养吸收的问题，让他的身体达到适合手术的状态等等。如果真心想救这个人的命呢，是有很多措施可以做的，但是他们没做。那么他们发起众筹，到底是为了救这孩子的命，还是为了慈善而慈善？实际看重的是可以收那6%的手续费呢？ 구이저우는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성으로 2018년부터 많은 구이저우 관리가 빈곤구제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화옌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20년 1월 12일에도 중국 언론은 왕샤오광 전 구이저우 성 부성장이 뇌물 횡령으로 얻은 불법 소득이 1억 7천만 위안, 한화약 323억 6,120만 원에 육박한다고 폭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집에는 마오타이주 4천여 병이 가득 쌓여 있었고 수백만 위안의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사대가 집으로 닥칠 것을 알고 왕샤오광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많은 명주를 하수구에 부었다고 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구이저우성 정부는 성의 마지막 9개 현이 빈곤현에서 제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0년 국가 전면 빈곤 퇴치 목표 완료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어떠한가? 자유아시아방송은 며칠 뒤 구이저우성 쭈니 뚱쩌현의 관리 류씨를 인터뷰했는데 현지 학교는 가장 어려운 가정과 아이들이 많은데 2020년 초부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현지의 한 시골 초등학교에는 4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가장 높은 학년이 4학년이고 유치원은 4세 전후이다. 멀리 사는 학생은 학교에 도착하는데 2~3시간이 걸린다. 대다수 학생의 부모는 도시에서 일하거나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집을 나가 조부모가 키우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에게 학교에 오기 전에 아침밥을 먹고 오라고 한다. 집안 여건이 좋으면 오마오나 1위안의 약간의 간식을 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의 지출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구이저우성 다팡현의 한 교사도 비슷한 상황이 지역 향진 학교에서 흔하고 농촌마을 학교로 가면 빈곤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위 영상은 구이저우성 충장시 따다이 мя오족 마을에서 촬영됐습니다. 한 가족에는 6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는 도시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큰딸을 데리고 농사일을 하러 갑니다. 집에는 5명의 아이만 남았습니다. 집안은 매우 초라하고 허름합니다. 당시 12월이라 날씨가 비교적 추웠지만 영상 속 아이들은 여전히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중공은 중국이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을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16일 네티즌 다니엘 팡은 X 플랫폼에 이런 집이 있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티즌이 첨부한 영상에는 2살 남짓한 어린 여자아이를 엄마가 大家吃饭，过来，过来，妈妈给你倒鸡蛋吃个哈，好，过来，去吧。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방은 매우 단순하고 벽은 석고도 칠하지 않았으며 바닥은 흙이고 갈라져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입고 있는 옷은 제대로 된 옷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시골에 남겨진 아이들의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은 모두 대6살 정도로 아주 어려 보이지만 나이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동생을 업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감자가 가득 담긴 큰 바구니를 등에 메고 있습니다. 또 한 아이는 괭이를 들고 있습니다. 4살쯤 된 어린 남자아이가 열심히 빨래하고 있다가 그는 고개를 들어 순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냄비 뚜껑을 열고 국자로 죽을 잘 저어서 내놓았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소 뒤에 쟁기를 들고 땅을 끌기 위해 애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는 장작을 가득 실은 나무 수레를 혼자서 끌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논에서 벼 이양기를 능숙하게 운전하고 있고 다른 어린 소녀는 트럭에서 벽돌을 내려 깔끔하게 배치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보고 나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 같은 현상은 중국 농촌에서 매우 보편적입니다. 2023년 5월 22일 X 플랫폼 계정 진실미디어는 미국 학자 롤스가 나는 66살이고 96개국을 돌아다녔다. 나는 당신들 중국 정부를 매우 이해하지 못한다. 중국에는 아직도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 90만 명의 산간 지역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150만 명의 거지가 있다. 이런 문제를 당신들은 해결하지 않고 매년 외국에 몇천억 위안을 지원하는데 당신들의 눈에는 백성들이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중공은 도대체 중국 백성을 무엇으로 보는가? 진실미디어는 서추안성 대량 산의 가난한 아이들 동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안 보이고 머리가 흥크러진 한 여자아이만 보였고 뒤에는 동생을 업고 있었습니다. 네티즌이 몇 살인지 묻자 소녀는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3살이라는 뜻이며 얼굴에는 무력감과 우울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小朋友，你多大了？你多大了？几岁了？3岁了。你3岁就这么都能背这种小的。 서너 살짜리 여자아이가 언니 오빠와 함께 괭이로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 X플랫폼 네티즌 오래된 운전자는 가난은 결코 중국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들의 발걸음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뿐 당신들의 생활 범위는 매우 작습니다. 단지 몇 거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당신이 동서남북 쪽으로 여행을 다녀보면 중국인들이 어느 층에 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당신들의 눈이 일본과 미국을 경멸하는 대신 눈을 낮추어 발을 바라보고 주위를 둘러볼 것입니다. 영상에는 80대 할머니가 큰 바구니를 짊어지고 팔에 꽁을 안고 아주 낡은 소목과 바지를 입고 기대한 표정으로 거리를 걷고 있는데 이 꽁이 좋은 가격에 팔리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6월 15일 X플랫폼 계정 진실미디어는 새벽에 발목을 짚고 가는 노부부가 야채를 팔러 가는데 일찍 나온 이유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첨부한 동영상에 따르면 한 할아버지는 양쪽에 목발을 짚고 뒤에는 야채가 가득 담긴 작은 트레일러를 끌고 있고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큰 바구니를 메고 있으며 두 사람은 모두 속옷을 입고 있어 날씨가 매우 추워 보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빈곤 구제는 다 어디로 갔는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최저 생계비가 있는데 매달 주어라. 국가의 치욕이 뭐냐? 바로 이것이 국가의 치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미디어는 5월 24일 중국 적십자는 그 자체로 가장 큰 횡령범이다. 중국의 가난한 아이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데 국민이 기부한 돈으로 외국을 지원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첨부된 동영상은 틱톡의 동영상입니다. 中国红十字会和扶贫基金会耗资3亿美元为缅甸100万儿童提供营养援助，同时还为埃塞俄比亚、乌干达、纳米比亚、蒙古等7个国家的小学生免费提供营养早餐和午餐，说这样可以提升中国的国际影响力，赢得国际社会的尊重，帮助这些国家实现零饥饿的目标，是一个大国的担当。我想请这2个基金会的领导能够回答一个问题：我国云贵川贫困山区的儿童有没有这样的待遇？他们吃上免费的营养早餐和午餐了吗？这些孩子是不是已经实现了零饥饿的目标啊？如果没有，那你们凭什么要花20多个亿给外国的孩子呀？让自己家的孩子忍饥挨饿？中国红十字会和扶贫基金会，你们的资金主要来源应该是社会捐款吧？我们捐的钱可不是让你们为了面子这么造的呀。 이 남성은 중공이 체면을 위해 돈을 뿌릴지언정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 특히 농촌 지역 어린이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리리니 시사평론가는
빈곤을 초래한 요인은 복잡하지만 중국 본토에서 주로 중공의 경제 자원 독점과 중공 엘리트 집단이 인민의 부를 횡령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대규모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공의 정치 및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바꾸고 시장과 금융을 개방하며 중국의 가난한 지역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정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공은 근본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빈곤 문제는 중공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